네, 안녕하세요. 최령입니다. 매주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당뇨 사례자분은요, 당뇨를 앓으신 지 약 1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약 10년 가까이 먹는 약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정혜정 씨의 집.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정혜정 씨. 그가 자신의 당뇨병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데,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기 시작한 당뇨 합병 증상들로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아내 역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죠. 한 160, 150 정도 나와갖고 그냥 뭐 갈증이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어서 무관심 속에 사는 거죠. 한 몇 년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나요? 다리는 있었죠. 다리가 약간씩 저리고 한 10년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니까. 기가 막혔죠. 뭐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되고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랬었어요. 기운이 없고 처지고 우울하다고. 그랬을 때 내가 옆에서 많이 식이요법으로 좋다는 거, 보리밥이니 뭐니 이런 거는 콩은 좋다, 돼지감자 삶아서 쓰면 좋다, 하여튼 민간요법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당 수치가 안 떨어졌었어요. 먹을수록 더 올라갔어요. 당뇨가 오고 나서 이제 그 활동했을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100% 달랐죠. 다리 돌려서 걷는 것도 시원찮고, 숨도 많이 차고, 폐활량도 약해지고, 일하는 것도 의욕이 없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이 많이 상했죠. 당뇨 진단 후 먹는 약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정혜정 씨. 몸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던 차에 우연히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알게 됐다는데,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 친구 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알게 돼갖고 한번 가보라고. 일단은 한번 건대병원 한번 가서 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갖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교육을 간 거죠. 갑작스레 간 거예요. 우리가 약 같은 거예요. 보약 같은 거. 근데 그게 다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서요. 저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소변 한 번 보면 거품이 엄청나 그냥 그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아저씨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더 좌절만 느껴지고 다리가 더 저려오고 손끝도 저려온다 하고 손도 막 이렇게 뭐가 거칠고 나오고 그래서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한편하고 인슐린 펌프라는 게 참 편리하게 나와갖고 참 보이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기 시작한 정혜정 씨. 현재는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이 많이 감소한 것은 물론 치료 당시에 비해 당뇨병 증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데, 처음 교육받을 때 아침 추출량이 35, 점심이 20. 그 펌프를 착용하면서 이제 뭐 좋아진 점이 있나요? 좋아진 점은 쉽게 말해서 이제 몸도 좋아졌고, 이 다리도 약간씩 하는 게 다리가 저리고 그러는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좋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이 효과가 있던가요? 있죠. 여러 가지. 첫째는 사람이 활발해졌고요. 우울한 게 없어지고, 또 폐 기능 같은 거, 신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걷는 운동도 잘하고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운동 꼭 하고, 그때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저녁이면 딱 아주 그냥 칼을 퇴근 6시면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7시 넘으면 운동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손도 혈색 돌아오고 발바닥도 땀이 안 나던 사람이 발바닥에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행복하고 이제 최수봉 박사 인슐린 덕분 많이 봤다고 생각하죠.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당뇨병에 대한 시름 하나를 덜은 것만으로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는 정혜정 씨.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다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당뇨라는 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저기 하면 우습게 하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뭐 이제 다리도 저리고 손발도 저리고 조금 더 심각하면은 눈도 버리고 하니까 뭐 제 생각에는 빨리 저기를 다루면은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단 현재는 혈당 조절도 잘 되고요. 또 식사도 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10년간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당시에는 혈당치가 좀 들쑥날쑥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인슐린 펌프 치료란 어떤 치료 방법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라는 것은 이제 조그만 달걀 사이즈의 조그만 기계인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인공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장기이 떨어졌으니까 하나의 장기를 달아서, 정상과 똑같이 되는, 네. 그런 기계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약이나 뭐 인슐린 주사와 같은 다른 당뇨 치료법과는 원리 자체부터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먹는 약과는 많이 다르고, 기존의 인슐린, 치료랑도 많이 다르죠.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이 먹는 약이라는 거는 이제 췌장을 자극해가지고서 인슐린 나오게 하니까 네. 계속 췌장이 망가져서 점점 나빠지죠. 좋아지지 않고 네. 다 나빠지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인슐린 치료라는 것은 인슐린을 한 번이나 2번 맞아서 하는 건데, 이것이 장시간형 인슐린입니다. 한 번 맞으면은.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의 췌장의 인슐린은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리듬이 있는 거죠. 큰 리듬이 있어요. 네. 근데 당뇨병은 망갈 수 있고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인슐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리듬을 맞출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고혈당이 될 거고 이때는 저혈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만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혈당 조절도 불가능하고 우리 몸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건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인슐린 가지고 우리 피 속에 인슐린을 정상 췌장이 만드는 인슐린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게 일종의 인공장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인슐린 펌프 치료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점이 다르죠. 아주 원인을 없애는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만나본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복용을 잠시 중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재발을 했다는 거죠. 이 재발이 반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먹는 약을 통해서 당뇨병이 완치가 됐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겠죠. 먹는 약으로 당뇨병이 완치 안 된다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절대 적게 먹어서 혈당 떨어뜨리는 거. 정상적으로 먹을 만큼은 먹어야 되는데 혈당이 높아질까 무서워서 정상 적게 먹으면은 절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없고 몸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합병증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당뇨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혈당 올라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작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합병증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 치료하는 거. 네. 먹는 약은 점점 낫지 않는 약이죠. 췌장이 낫지 않고 더 망가지는 약이죠. 그러니까 먹는 약에 반 알이다, 2알이다, 3알씩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췌장이 망가지게 되니까 고혈당이 오게 되는 거죠. 네. 20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합병증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못된 치료인데도 계속 치료하고 있어서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약이나 다른 치료 방법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는지 좀 연구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먹는 약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화 저해제를 먹는 약을, 그러니까 당뇨병 약을 쓰고 있고, 소화를 안 시켜가지고 포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소화기관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혈당 떨어지기 효과니까 마이너스 0.5, 0.5% 떨어졌다는 거야. 당화혈색소로서. 근데 이제 GLP-1에 관계되는 것은 0.75% 떨어뜨리고, 아반디약 같은 것은 이게 심장마비가 많이 와서 지금 판권 조치시켰습니다만은 1% 떨어뜨리고, 다운힐 메트포린 같은 약 1.5% 떨어뜨려요. 인슐린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지만은 인공췌장기 같으면은 거의 6%, 거의 정상으로 다 만드는데, 이렇게 다른 치료보다도 훨씬 인공췌장기가 정상까지 만들 수 있고, 네. 그런 점이 차이죠. 사실은 이 한 1.5% 떨어뜨린다고 그래도 정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6%가 정상인데 만약에 7.5%, 1.5 떨어지면 6%죠. 그러나 9%, 10% 떨어뜨린 그런 사람은 1.5 떨어뜨려봤자 뭐 7.5 뭐 이 정도 되니까 합병증 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적은 그런 것들이 먹는 약입니다. 그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먹는 약을 먹으면요, 환자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먹는 약을 먹으면은 몸이 이익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혈당이 떨어뜨리게 보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무슨 일이냐면은 췌장 기능은 점점 줄어듭니다. 췌장 기능은 계속 줄어들죠. 네. 1년, 2년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췌장이 줄어드니까 당화혈색소는 계속 증가해요. 당화혈색소가 네. 혈당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죠.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합병증 않으려면은 혈당이 증가하잖아요. 환자들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런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과학적으로 먹약을 먹으면은 췌장 기능을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는 정상한데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완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완치 안 되게 하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국민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환자도 먹약 먹었지만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인슐린 치료는 어떤 관계가 있냐? 네. 이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막는 치료 방법을, 1441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기존에 치료했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기존 치료는 혈당치가 이게 200 이상이죠, 전부 다. 네. 식전 19, 식전 19, 저녁 식전, 저녁 19. 잠자기 전. 네. 이게 720명에 대해서 10년 동안 혈당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맞는 방법은 전부 다 200 이상이에요. 그런데 721명, 1441명인데 721명은 인슐린 치료를 바꿨더니 150 이하가 됐어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훨씬 혈당도 잘 되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면 한쪽 합병증 안 오게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도 인슐린 치료는 월등하게 혈당 조절 잘 되고 몸무게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합병 예방된다는 건 전 세계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진실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도 합병증 얘기가 나왔고요. 또 많은 그 당뇨 환자분들께서 가장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 합병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합병증과 관련해서도 연구된 바가 좀 있나요? 예, 우리 당뇨병 환자가 가장 괴로운 것이 우리 몸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눈에 있는 망막증 와서 장님이 된다든가, 신장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혈액 추적하게 된다든가, 다리에 신경합병증 와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든가,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오죠. 심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이게 구마모토라고 일본의 한 스타디를 보면은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옛날 치료를 했고, 이게 기존에 치료한 거죠. 네.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9% 계속 유지했어요. 8년 동안. 근데 인슐린 치료했더니, 적혈치료 인슐린 치료했더니 당화혈색소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경우 보면은 망막증이 70%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치료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엄격하게 하면 눈이 장님이 70% 적게 됐다 이거죠.
뭐 완전 장염 안 되긴 정도 있지만은 망가지는 확률이. 그다음에 신질환도 훨씬 73% 감소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멀고 싶지 않고 신장 질환도 합병증 오지 않고 신경 합병증 오지 않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인수펌프 치료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걸 다 알아서 하시지. 네. 이렇게 그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수펌프 치료하면 네. 다른 치료에 비해서.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먹는 약이나 기존 주사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합병증까지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다라고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과는 많이 다른데 기존의 치료 방법은 맨 처음에 이제 당뇨병 걸려가지고 걱정하면은 이제 옛날의 치료는 먹는 약으로 치료해요. 뭐 쉽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먹는 약 치료하게 되면은 점점 아까 말대로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더 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네. 하나를 등겨 두 알, 소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망가뜨리면은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약량이 점점 증가해요. 그 기간은 약량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게 증가하겠죠. 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고. 그래서 당뇨병 뭐라고 하면 당뇨병 한번 걸리면은 절대 낫지 않고 합병증 온다. 뭐 당뇨병을 걸리면은 친구처럼 같이 사귀다가 같이 뭐 어떻게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보면 점점 나빠지니까. 그러나 인수펌프 치료하면은 우리는 뭐 환자를 보면 점점 좋아지는 치료니까 아까 췌장질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거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인슐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 췌장 기능이 회복하니까 안에 췌장이 회복하니까 외부 췌장이 적게 주니까 인슐린량이 점점 지원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로까지 떨어지면 자기 췌장이 다 회복한 거죠. 그럼 완치가 되는 거죠. 췌장이 줄어서 완치가 돼가지고 필요한 상태에서 완치되는 환자도 굉장히 많고 합병도 예방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치료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을 이제 효과는 아주 차이 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진실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올바른 치료 방법인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병원으로 가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그 환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인슐린 펌프 기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휴대폰 중에 작은 휴대폰 많아죠. 담배값보다 조금 작고 네. 무게도 그 55g 정도 바닥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달걀 중에서 작은 달걀 정도 그 크기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죠. 네. 잘 달고 다닙니다. 예. 자, 이렇게 치료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옆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직접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실까요? 인슐린 펌프 착용 후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이요법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먹는 거니까 아마 식이요법 그러면은 특별히 달아서 먹고 뭐 먹지 말할 거 먹지 말고 고기 조금 먹고 기름 조금 먹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인데요. 그죠?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에 뭔가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그냥 정상 식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먹는 약 치료하거나 옛날 구식 치료하는 사람들, 그런 병원에서나 의사들은 엄격하게 달아서 먹고 요거 먹지 말고 혈당 올라가는 거 못 먹지 하고 뭐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잖아요. 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네, 정말 또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에 비해 인슐린 펌프의 경우 비용 면에서 많이 비싸지는 않나요? 뭐 비싸지 않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이 당뇨 우리 몸이 하나인데 먹는 약 먹고 보면 혈당이 높잖아요. 그리고 먹는 약도 요즘 아주 비싼 약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먹는 약 효과도 없고 혈당 높아지잖아요. 그럼 병원에 자주 가야 되겠죠. 거기다 합병증으로 생각하면은 눈 한번 레이저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리고 눈도 망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열심히 치료했다 그러지만은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신경합병증이 오고 다리 혈관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하게 되거든요. 그 절단하는 수술비도 많이 들어요. 수천만 원 들어요. 심장이 또 나빠지잖아요. 심장 나빠지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다리 잘라도 그렇지만, 그렇죠? 다리가 절단돼도. 그러니까 뭐 스텐트 받고 그러면은 또 수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눈도 멀어지죠. 다른 합병증 많이 오죠. 일도 못하게 돼요. 그래도 돈도,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무지무지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 앞에 계신 환자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끝으로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조언과 함께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프로를 통해서 지금 그 똑같은 말이죠. 네. 그죠? 잘 좋은 선택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눈이 멀지 않고 장님도 안 되고 콩팥도 나빠지지 않고 심장 이거 하트도 망가지지 않고 스텐트도 박지 않고 다리도 절단되지 않고 이 생명감을 만끽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뇨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당뇨 환자의 권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뇨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다시 말하면은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진리에 의거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대로 안 돼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정확한 판단과 자기의 권리, 환자의 병의 치료 방법, 선택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겠죠?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요, 그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나 중요성을 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에 있어서 또 예방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좀 당뇨로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